제가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특강이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다음 주 수요일은 휴강이 아니고 그 온라인으로 제가 보충 강의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때하고 요때 16일도 그 기말고사 너무 이틀 전에 수업하고 시험 내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갖고 요 보충을 3시간 정도 분량으로 제가 정해갖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수업하는 거는 이제 9일이 마지막 수업입니다. 어, 시작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4x4 그리드 월드를 조금 이해할 텐데 일단은 그 저번 시간 코드를 좀 복습을 하면은 요런 게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코드였죠. 여기서 제가 코드를 이제 약간 바꾼 부분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서 이 그 DQ가 원래 제가 여기 한 500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그거 사이즈를 좀 늘렸습니다. 이게 50만이네요. 그래서 50만 개의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좀 늘렸고,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그 스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런 거를 출력하는 코드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 너무 이제 그 출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갖고 저번 시간에는 좀 이해를 위해서 이게 유용했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 또 주석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을 주석 처리했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 이외에 메인 코드는 좀 많이 수정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를 원래 그 포문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t는 뭐 1부터 50 정도였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50번 이상 이제 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이제 그 더 이상 시간 안 주고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에피소드가 종료할 때까지 이제 계속 무한 루프로 돌도록 되어 있고 어차피 이제 뭐 그 성공을 하든가 실패하든가 이거는 그 웬만하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요렇게 그 코드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스텝 4에 대한 코드도 좀 수정을 했는데 이게 너무 알아보기 힘들었고 저번 시간 코드가 로직도 막 헷갈리고 원래 그 있던 코드로 약간 수정했습니다. 일단은 크게 그 종료 조건을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종료 조건을 체크해서 뭐 이런 스코어 같은 걸 이제 계산하고 만약에 이제 종료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면은 스코어를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한 에피소드에 대한 총합 스코어를 이제 추가를 하고 스코어로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 EMV하고 다 리셋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현재 있는 환경을 리셋하는 거 플러스 리턴 값으로 그 현재 환경에 있는 그 0,0 있죠. 그 현재 스테이트를 리턴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요 코드를 그냥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의미 그대로 종료되었을 때 하는 행동들을 쭉 정리를 했고 이거는 이제 종료되지 않았을 때 하는 행동들 이거는 이제 스코어를 추가하고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이제 이러한 코드를 추가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그 저번 시간처럼 코드를 짠 이유가 이런 코드는 중복이기 때문에 이 품은 밖에 빼도 되죠. 개념상으로는 빼도 되는데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스코어를 추가하고 분기점을 이렇게 거친다라는 그 로직이 너무 기억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약간 코드상으로는 비효율적인데 그냥 크게 종료 상태일 때 종료 상태가 아닐 때 두 개로 나눠 갖고 로직을 그냥 정리했습니다. 이게 조금 뭐 요런 것도 중복이고 그쵸 이 밑에 있는 요것도 중복 코드죠.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공학 쪽으로는 좋은 코드가 아닌데 제가 그냥 이 코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가지고 이 코드가 더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바꿨고요. 굳이 이제 여기 스코어들의 이제 요 총합을 왜 꾸역꾸역 하면 이 에피소드를 이제 언제 종료를 시킬지 에피소드를 계속 무한번 반복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강학습이 이제 풀렸다라고 그러니까 강학습이 완료되었다라고 이제 느낄 때 뭐 최근에 이제 스코어들을 이제 한 뭐 20개 정도 모아갖고 평균 내갖고 내가 뭐 원하는 값이 나오면 종료한다든가 이런 브레이크 조건을 주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걸 이제 저장하는 것이죠. 그 코드를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뭔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ENV 스텝 있죠. 스텝은 원래 그러니까 넥스트 스테이트, 리워드, 그 다음에 터미네이티드 이거 세 가지를 그냥 항상 리턴을 합니다. 그냥 여기 원래 두 개를 더 리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왜 외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용한 지인 패키지에 이러한 방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형식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리턴 값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막 왜 첫 번째는 꼭 네스트 스테이트고 리워드고 터미네이티드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스텝을 딱 하면은 그냥 개념상으로는 뭔가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렇게 이제 요렇게 받아주는 거, 리턴 값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렇게 받아주는 코드가 조금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리셋도 제가 원래 이제 이렇게 진짜 만들기 싫었는데, 이 리셋을 딱 하면은 보통 우리는 뭔가 이제 터미네이티드의 조건을 이제 false로 뭐 바꾸고, 그다음에 상태도 이제 원래 상태로 바꾸고, 그냥 그 동작만 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에도 이제 리턴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턴 값이, 그러니까 그 스테이트, 초기화된 스테이트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도 패키지에서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그 패키지에서.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이제 요 코드죠. 그러니까 요게 리셋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 스테이트를 차라리 그냥 넘파이 00 이렇게 그냥 넣으면 더 직관적인데, 이게 리셋을 하고 동시에 이제 현재 스테이트를, 그러니까 리셋된 스테이트를 리턴하는 기능까지 있어갖고, 요것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스테이트하고 이제 추가적인 인포도 더 리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아마 헷갈렸을 건데, 원래 이제 여기에 저장할 때 상태만 꼭 두 가지로 나눠서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워드도 이제 쭉 오는 거고 상태도 이제 쭉 오는 건데, 상태만 현재 상태, 그다음 다음 상태 이렇게 두 스텝으로 나눠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은 리워드도 현재 내가 이제 이전에 받은 리워드, 다음에 받은 리워드 이렇게 두 스텝으로 나눠서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것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액션도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죠. 똑같이 이제 다 시퀀스로 저장하는데, 스테이트만 그 커런트 스테이트하고 넥스트 스테이트로 나눠서 저장을 하거든요. 요거는 이거는 그 약간 수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그 강화학습이 이전 상태가 이제 주어졌을 때 어떠한 액션을 하면은 다음 상태로 가는 이제 어떠한 그 매트릭스를 정해서 그 동작을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트랜지션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제 수학적으로 볼 때 항상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전 상태, 다음 상태, 그 다음에 그 상태로 가는 이제 트랜지션을 이제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꼭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이 코드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어떤 건 좀 외워야 될 것도 있죠. 그래서 제가 또 그 클로드 들들 볶아갖고 이거 그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시간 남아갖고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이 4x4 그리드 월드에서 내가 이제 어떤 이제 액션을 하고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가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해놨어요.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클릭을 하는 순간 플레이어 액트라는 게 이제 처음 스텝에서 호출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액션이 이제 0 값으로 이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액션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 플레이어가 한 액션을 환경에다가 전달을 해줘요. 환경의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 ENV 스텝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왜 0이냐면 액션이 0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 액션을 입력으로 받아갖고 하죠. 출력 값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리턴이 될 텐데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fal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순서대로 다음 상태, 그 다음에 요건 리워드, 그 다음에 terminated를 의미합니다. 왜 이런 순서로 리턴하냐,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오픈 AI 패키지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냥 그 형식에 따라서 맞추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는 이제 처음에 이전 상태에는 이제 요거죠. 이거는 플레이어 스테이트에 저장이 되어 있겠지. 0,0은. 그쵸?
그다음 액션은 뭐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그냥 코드로 눌렀으니까 손으로 눌렀으니까 액션은 0이에요. 그럼 플레이의 액션은 지금 뭐가 저장돼 있어요? 0이 저장돼 있죠. 그렇죠? 다음 상태는 이제 인바이러먼트 스테이트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0,1인데 요거를 이제 플레이어 넥스트 스테이트가 이제 여기 있는 값을 받아가지고 이게 저장이 되죠. 그렇죠? 보상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던 게 이제 마이너스 1로 세팅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우리가 저장해 주는 코드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얘도 false가 되어 있고 그럼 플레이어 터미네이티드도 이제 false가 되어 있고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텝은 항상 출력으로 이러한 이제 튜플을 이제 그 리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 두 개는 이제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개만 리턴하도록 제가 그냥 코드를 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러니까 그 한 번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는 액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전달해갖고 인바라먼트한테 전달해갖고 걔가 이제 리턴 값을 이제 세 개의 투플 값으로 뭔가 이제 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save experience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제 스테이트는 이제 초기 상태 이제 여기가 들어가 있고 대신 이제 next 스테이트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저장이 되어 있고 액션은 0번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때 리워드는 마이너스 1이 저장되어 있겠죠. 터미네이션은 이제 그 force가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다음 run이라는 것도 나중에 호출을 할 건데 여기는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패스 처리하고 그냥 끝냈죠. 랜덤 액션만 하는 것도 이제 힘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종료 조건을 체크하니까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에 이제 터미네이티드가 있고 뭐 플레이어에도 터미네이티드가 있는데 여기 이제 false일 때는 뭐 스코어 업데이트하고 지금 원래는 초기 스코어가 0이었는데 한 번 리워드 받은 게 마이너스 1 값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하죠. 이게 false 상태일 때는 그 next 스테이트를 이제 current 스테이트로 이제 덮어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플레이어 스테이트가 이제 0,1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원래는 0,0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합니다.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액션이 2가 돼요. 밑으로 가는 거는 2번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환경반응 이제 쭉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턴을 해줘요. 어떠한 상태를 리턴해주고 액션들을 보니까 0, 2. 그러니까 처음에 0을 넣고 그다음에 2를 넣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스테이트는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는 이렇게 하나가 추가됐고 넥스트 스테이트는 여기에서 이렇게 추가됐고 당연히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은 항상 똑같아야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보상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한번 또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종료가 돼요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이거는 액션은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액션을 했다라고 나오고 리워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100점 그쵸? 스코어는 이제 여기 요것들을 다 더하면 이제 95점이 되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되고 에피소드 점수가 기록되고 나중에 인바이러먼트가 이제 리셋하면 이제 플레이어 스테이트가 0,0으로 초기화되고 루프로 탈출하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몇 번 눌러보면서 저번에 이제 했던 코드를 복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인터페이스만 짠 거예요. 에이전트하고 인바이러먼트에 대응하는 클래스를 각각 만들고 둘이 이제 정보 교환하고 그냥 걔네들끼리 이제 축적하고 이런 인터페이스만 짰고 이거를 가지고 내가 이제 결국엔 데이터 저장된 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떠한 행동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어떠한 행동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그 과정인데 그 과정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환경을 먼저 이해해야 되고 이게 그 게임이 돌아가는 그 룰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제 어떠한 액션을 할 때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받는지 룰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룰을 바탕으로 깨달은 룰을 바탕으로 내가 그 정책이라는 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할 수 있는 틀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럼 데이터를 일단 축적을 하겠습니다. 랜덤 에이전트를 이용하니까 그냥 무작위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데이터를 또 축적해야 돼서 이게 10만 번입니다. 10만 번 정도 이제 에피소드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위에 있던 코드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에피소드는 이제 10만이지만 그 넘버 오브 익스피리언스는 32만 정도 이제 되네요.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당 평균 정도, 평균 한 3번 정도 액션 그냥 따다닥 하다가 이제 그 밖으로 튀어나왔고 종료되고 뭐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 우리가 지금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큐 테이블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번에 이제 그 밴디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했습니다. 큐 테이블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굳이 이제 함수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큐 테이블은 A에 따라 갖고 어떤 이제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것도 이거로 보면서 해야 되겠다. A라는 값에 따라 갖고 어떠한 값이 매핑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A가 0이면 A가 0이라는 거는 0번 버튼을 누르면은 리워드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1의 값을 리워드로 받고, 그렇죠? A가 이제 1이면은 1번 버튼을 누르면 리워드는 평균적으로 10의 버튼을 갖는다. 10이라는 이제 그 평균값을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액션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상태라는 거는 16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그 S1, S2라는 이제 변수, 그러니까 0,0, 0,1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화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A는 액션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상하 좌우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4개의 액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그 룰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 게임의 룰. 이 게임의 룰을 그냥 우리가 딱 떠오르면은 이러한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0,0에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시작점이죠. 0,0에서 내가 왼쪽으로 만약에 갔어요. 그러면 몇 점을 얻어요? 마이너스 10점. 그리고 게임 끝. 그쵸?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또 10점. 그리고 게임 끝. 오른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점을 얻고 게임은 끝나지 않죠. 이쪽 상태로 이제 오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점을 가면은 또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점하고 이제 끝나게 되고 그 다음 상태로 가고 이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가면은 끝나지만 뭐 위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죠. 이러한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0 그다음 마이너스 1 이런 값들이 지금 총 몇 개가 있죠? 이 격자가 지금 16개가 있고 그렇죠? 이 한 격자에 4개의 값이 있으니까 뭐 요거는 이제 뺀다고 쳐도 맨 마지막은 그냥 게임이 끝나니까 요거는 없죠. 그러니까 요거 뺀다고 쳐도 그냥 대충 이제 4 곱하기 4 곱하기 4 요 정도의 이제 값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Q 값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Q 0 0 그다음에 A는 뭐 좀 어려우니까 오른쪽이라고 합시다. 오른쪽이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Q 0, 0, 오른쪽에 대한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냐하면 0,0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나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을 받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값들을 이 룰을 보고 여기 있는 값들이 따라락 정의가 되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얘는 그 Q 2, 3, 그다음에 위로 하면은 그 값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Q 2, 3, 왼쪽 하면은 그 값은 마이너스 1. Q 2, 3, 오른쪽 하면은 마이너스 12 평균이고 Q 2, 3에서 여기 A는 아래로 가는 액션을 하면은 평균값이 100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게 이제 떠오르는 건 되게 자연스럽고 여기에 대한 그 Q 테이블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가 0이라는 거는 액션이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오른쪽으로 갈 때 이제 요런 그러니까 A는 0이니까 여기 있는 값들 맨 끝에 있는 요 값들은 당연히 다 0이 되겠지. 여기가 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0,0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뭐를 받냐라는 거예요. 0,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을 받아. 그렇지? 그리고 이 상태로 가겠지. 그렇죠? 얘는 뭐예요? 0,상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를 보상으로 받냐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10을 받겠지. 그렇죠? 얘는 뭐예요? 3,2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보상을 얼마 받을까? 잖아요. 100을 받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돼. 얘는 정의된 게 없죠.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는 뭔가 액션을 안 하고 그냥 종료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상태가 사실 이제 16개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종료 상태에는 우리가 이제 액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럼 A가 1이 뭔지 모르겠지만 A가 1이 레프트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싹 다 마이너스 10이야.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100이 나올 수는 없죠. 그쵸? 왼쪽으로 가서 100이 나오려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없는 상태니까 2는 아래로 갔을 때, 아래로 가면은 여기서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0 받고 그냥 게임 끝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 여기서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1. 만약에 여기에서 아래로 간다면은 10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뭐 똑같이 업. 그러니까 이쪽에서 위로 가면 게임 끝나고 여기서 위로 가면 게임 끝나고 여기서 이제 위로 가면은 마이너스 1점 받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아, Q 값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답은 나왔어요. 답은 나왔는데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이제 구해 봅시다.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은근히 약간 까다로워요. 오늘 유일하게 제가 코딩을 하는 과정이 이제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요거 일단은 에이전트 플레이어인가? 플레이어에 있네요. 플레이어에 뭐 스테이트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은 값들이 아마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괜히 눌렀다. 그렇죠? 많은 값들이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얘는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처음에 0,0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뭐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액션 이것도 뭐예요? 0,0일 때 내가 액션 2번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2번이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워드 그때 내가 보상을 마이너스 1로 받았다. 2번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도 밖으로 튀어나가는 건 아닌가 보네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Q에 0,0,2의 값은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값들이 이제 썸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볼까? 1. 이 지금 관찰한 게 첫 번째 옵저베이션이고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옵저베이션을 관찰하는 건데 두 번째 옵저베이션을 관찰하니까 Q에 1,0, 그 다음에 액션 3. 0,3 요거는 리워드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요것도 이제 마이너스 1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채우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값이 있으면은 마이너스 2인데 뭐 요것들이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단 이때 보상값들을 이제 다 썸을 해놓고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이거 설마 모르나? 집 알아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고 집 이렇게 하면은 포 아이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 이제 병렬로 묻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GPT한테 물어보세요. 기본 코드니까. 그래갖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플레이어 스테이트는 튜플이죠. 그렇죠? 요런 것들 그다음 얘는 이제 그냥 하나의 값이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값이고 이거를 집으로 이렇게 묶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for in 집 이렇게 하면은 이 i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스테이트가 이렇게 뭐 s1, s2 이런 식으로 튜플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액션 a가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이 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이 S1, S2, AR이라는 게 이제 그냥 받아지게 됩니다. S1, S2, AR 이렇게 한번 해볼까? 되게 무서운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S1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얘가 S2 그 다음에 얘가 이제 A 그 다음에 R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고 그냥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Q 테이블이라는 거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없지? 그러니까 numPy 제로 일단 4,4,4로 만들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요런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S1은 0부터 3까지 변할 수 있고 얘도 0부터 3까지 얘도 0부터 3까지 변할 수 있으니까 4,4,4를 이제 만들면은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다 이제 0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Q 테이블 그다음 S1, S2 그다음에 A는 뭐예요? 이제 이거 값에다가 R 요렇게 하면은 요랑 그 S1, S2, A에서 그 받은 보상은 이제 R이잖아. 그 값들이 계속 서메이션 되겠죠. 그렇죠? 요거를 딱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보상을 나타내는 이제 통 애들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땡 0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무슨 느낌이 나야 되냐면은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이. 그렇죠? 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나냐? 어제 TV를 봐가지고 제가 요런 값이 이제 나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네? 이게 그 100점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값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968번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평균을 구하려면은 이거 말고 카운트 값으로 나눠야 돼요. 요거는 근데 또 어때요? 이건 한 3만 번 정도가 카운트 됐죠. 이게 당연한 게 여기서부터 랜덤 액션을 하면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요거에 대비해서 요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시작하자마자 죽는 경우도 되게 많고 위나 옆 그 왼쪽으로 가면 시작하자마자 죽어버리잖아. 근데 여기가 카운트가 많이 잡히는 거고 요런 게 이제 적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카운트라는 거를 이제 좀 잡아야 되겠네. 이거를 이제 그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카운트 S1, S2, A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더하기 1 하잖아요. 이 상황일 때.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똑같이 나오고 이게 카운트라는 거를 보면은 이제 요렇게 나옵니다. 땡 이렇게. 참고로 요 코드하고 점점점 컴마 요 코드하고 똑같은 코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점점점 컴마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3만 번 카운팅이 된 거고 여기는 이제 968번 카운팅이 된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얘에서 이거를 나누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 매트리스가 알아서 딱 튀어나오겠지. 그 다음에 이 1번 보자. 액션 1일 때. 액션 1일 때는 내가 이제 그 뭔지는 모르겠지만 액션 1일 때는 얘가 나와야 된다면서 그럼 이것도 이제 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나눠주면은 요게 나올 것 같죠? 그쵸?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카운트라는 거를 이제 나눠줘서 얘가 이제 진정한 뭐예요? q 테이블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하면은 q 테이블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막 이런 값들이 있거든요. 이런 그 NA 값들이 있는데 요거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그 없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서 카운트 하면은 요 상태 있죠. 여기에서 여기는 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0을 나누게 되니까 막 이렇게 에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0이 되는 것들은 그냥 강제로 어떠한 값을 내가 0.0001 그냥 대충 0에 가까운 이런 값으로 이제 넣어줘요. 그러면은 이러한 이제 사소한 이제 테크닉을 좀 써주면은 요거하고 그리고 이제 q 테이블 값이 계산이 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이론적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됐죠? 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은근히.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값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라는 거를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고 그 카운트 매트릭스 있죠. 카운트 매트릭스를 쓰는 게 되게 귀찮잖아. 왜냐하면 이런 것도 좀 짜증나고
0인 값을 이렇게 어떠한 그 0으로 가까운 값을 해갖고 약간 이 트릭 쓰는 것 같은 이런 것도 좀 짜증나고 이 카운트를 계산하는 것도 좀 싫잖아요. 그래갖고 이 카운트를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 솔직히 그냥 생각할 수는 없고 테크닉이에요.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혹시 통계학과에서 부스팅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내가 이제 어떤 보상을 이제 80씩 받는다고 칩시다.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근데 나는 그냥 이 초기 값이 0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70도 상관없어. 아무렇게나 내가 예상하는 값을 넣어요. 그러면은 뭐 한 나는 50 정도라고 예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는 8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50이랑 80이랑 차이가 크잖아. 이 갭이 얼마죠? 30이죠. 이 30만큼 내가 50에서 30을 보충해줘야지 실제 받은 80이 되는 거잖아. 근데 이 보충 30을 100% 하지 않아요. 약간 그 학습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10% 정도만 적용을 해. 그럼 이게 3만큼만 더해. 그러면은 53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럼 나는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값은 50 정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내가 받은 값이 80이네.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내가 과거에 알고 있던 값이 있으니까 80으로 그냥 줏대 없이 확 바꾸는 거는 좀 그렇고 약간 한 그 새로운 값을 10% 정도만 반영해 갖고 내가 바꿔야지라고 해서 요만큼만 업데이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이제 리워드를 또 받았는데 또 80을 받았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또 80 빼기 53이 얼마지? 17인가? 아닌가? 27이죠. 그렇죠. 27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3에서 더하기 2.7만큼 또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5.7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만약에 이 스테이트에서 계속 80을 때리잖아요. 계속 80을 때리면은 결국에는 이 처음에는 내가 50이라고 믿고 했었는데 53인가? 이랬다가 그 다음에 55.7인가 이렇게 한 10% 정도만 업데이트를 해도 몇 번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금방 이제 80 근처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테크닉을 쓰면은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내가 다 그냥 그 0값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다음 이거를 돌리면서 내가 이제 내가 그 믿고 있던가, 그러니까 그 S1이랑 S2라는 스테이트에서 믿고 있던 값은 뭐냐면은 S1, S2, 0 요거죠. 그러니까 첫 이터레이션에는 이 Q의 값이 뭐가 들어가 있겠어? 0이 들어가 있겠지? 그렇죠? 근데 내가 실제 리워드로 받은 값은 뭐예요? R이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Q에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Q에 대한 개념은 빵이었는데 실제 내가 받은 거는 R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차이가 있죠. 차이는 Q-Q 해시겠지. 그렇죠? 근데 이 차이를 내가 급하게 업데이트를 안 해요. 급하게 업데이트를 안 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값이잖아요. 여기에서 이거 플러스 한 0.001만큼, 0.01인가? 요 정도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거를 근데 여기에 그 되게 많은 그 반복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돌다 보면 엄청 많이 반복이 되니까 여기 있는 그 Q 값이랑 Q 핵 값이랑 계속 비슷해질 때까지 이 diff만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Q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조금 이제 예쁜 것 같진 않은데 0번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고 라운드 한 이 정도 할까? 이러면 대충 이제 반올림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0일 때 우리가 계산하고 싶었던 트루 값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랑 이제 보니까 뭐 이게 요런 거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는 계속 이터레이션 하면 이게 더 붙을 거고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 아마 뭐 이름도 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요렇게 해서 테이블을 만들었잖아요. 그 테이블을 만들었으면은 이제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사람은 당연히 알고 있죠. 사람은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요 값들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컴퓨터가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도 요거하고 똑같은 테이프를 이제 얻을 수가 있겠지. 계속 이제 랜덤 액션 하다 보면 이 정보는 뽑을 수 있잖아요. 랜덤으로 뽑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큐 테이블이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제목을 애매하게 쓴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큐 테이블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큐 테이블도 있다는 거잖아. 왜냐하면은 이게 첫 번째 큐 테이블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거를 좀 지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 테이블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값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내가 0,0 스테이트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아니고 본인들이 지금 딱 이 테이블만 갖고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컴퓨터 입장에서 나 0,0에 있어.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마이너스 10점 준다면 이 정보는 내가 이제 알고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점 주네. 그럼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0,0 스테이트에서 정책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뭐예요? 바보지.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그냥 계속 랜덤 액션을 한다라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위쪽으로 가면 끝나요. 위쪽으로 가면 이제 게임이 끝난다라는 거 내가 깨달았어.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래로 가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얘가 이제 생각하는 정책은 뭐예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스테이트에 있다고 칩시다. 이 스테이트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면은 바보죠. 이쪽으로 가면 게임 끝나요. 이쪽으로 가면 게임 끝나는데 이거하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너무 달콤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가 이 로보트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할지 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 네 방향으로 다 갑니다. 이게 이제 랜덤이죠. 랜덤으로 가고 랜덤으로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한 10만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죽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러한 테이블을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이게 큐 테이블이에요. 큐 테이블을 왜 얻었어? 처음에 큐 테이블은 내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위해 얻었는데 이 큐 테이블 갖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하고 이 테이블만 갖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 네 개의 방향이 있죠. 숫자가 제일 큰 쪽을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 두 개 있을 때도 맥스를 이제 따라가면 됐잖아요. 여기서도 그냥 제일 큰 쪽을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제일 크네. 그러니까 이거 둘 중 하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되고 얘는 이거 세 개가 제일 크니까 이거 셋 중에 이제 아무렇게나 가도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100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 큐 테이블이 디파인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이제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면은 합리적인 로봇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가야 될 방향을 시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두 개는 제가 이제 되게 이제 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 선택지를 선택하는 순간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건 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거나 요걸 해야 돼요. 이 상태에 있으면은 이 선택지를 하는 순간 나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를 알고 있어. 그러면 얘를 하거나 얘를 하거나 얘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잘못됐네요. 이거 제가 고칠게요. 이거 잘못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플러스 100만 이제 살아남아야 되죠. 이게 최적의 선택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둘 다 투명해져야 됩니다. 요 상태가 이 로봇가 현재 큐 테이블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최선이 맞아요? 직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 2,2 스테이트에서 내가 아래쪽으로 가는 거하고 위쪽으로 가는 거하고 가치가 이제 똑같은가. 그러니까 둘 다 아래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1점 받고 위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1을 받거든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밑으로 가야 되잖아. 왜냐면은 이거를 좀 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밑으로 갔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해요. 밑으로 갔으면은 그 다음에는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 얘는 이미 이 스테이트에서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인데 이쪽으로 어차피 오른쪽으로 갈 거잖아. 그럼 이 행동이 마이너스 1이 맞아? 마이너스 1을 받고 순간적으로 다시 100을 받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을 받고 뭘 받을지 몰라요. 그 다음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얘는 마이너스 1 받고 그 다음 100 받잖아. 그럼 이거는 99로 봐야 되지 않나?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면 이거는 99로 수정해야 되겠는데 그럼 얘도 99로 수정해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테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얘가 지금은 네 방향이 다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지금 리워드가 똑같잖아요. 마이너스 1로. 근데 그게 또 맞냐는 거지. 왜냐하면은 얘가 이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에 난 계산을 못 하겠는데 얘가 만약에 이쪽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99, 99가 되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간 상황에서 얘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스테이트로 가면은 99가 보장이 돼 있어. 그리고 이거는 밑으로 가면은 99가 보장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한 98 정도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은 여기 있는 스테이트에서는 이쪽 밑으로 가려고 할 테고 여기 있는 스테이트에서는 이렇게 가려고 할 테고 이 골에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00점짜리 이제 땅이라고 치면은 여기는 대충 이제 그 가치가 99점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100점이랑 가까우니까. 그렇죠? 여기는 한 98점 정도 되는 땅들이겠지. 여기는 한 97점 정도 되는 땅들이고 이러한 식으로 이 100점을 기준으로 다시 재조정이 계속 이제 점차적으로 돼야 되겠지. 그러한 방식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분이나 남았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다. 요 테크닉만, 요 테크닉하고 집 모르면은 집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